안녕하세요.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. 오늘은요. 발표 면접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발표 울렁증이 있는 자녀들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잘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요.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는지 발표 잘할 수 있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3가지 방법만 알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삼성에서 교육도 담당하고 면접관도 지냈었고 스피치 컨설팅 대표로 지낸 다음에 현재는 오크워드 프리미어 호텔 전문위원으로 있는 조형석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스피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보통 언변력이 뛰어나고 화려한 스피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상도 받고 뭔가의 결과물을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대표님이 하셨을 때는 그 친구들이 스피치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핸디캡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을 주로 수상도 하게 하고 좋은 결과물도 냈잖아요. 더군다나 대표님들까지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상이 남는 친구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.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나 전국 단위로 발표를 하거나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발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몇 주 정도 컨설팅을 해서 실제로 결과도 입상을 하거나 수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. 그 학생들은 잘 못하는 학생들이었고 네. 심지어 바로 앞에 있는 친구 앞에서도 얘기조차 잘 못하던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면서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경우에 예전에 그 대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었는지 네. 저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분도 5주, 6주 정도의 치료를 거친 다음에 발표를 무난히 잘 마쳤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스피치를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치료도 가능한 이런 부분이군요. 네, 심리적인 치료도 해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. 몇 가지의 이제 스킬 그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. 그리고 아까 그 드림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한 3-4분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과는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발표나 스피치가 굉장히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? 아무래도 어려운 분 앞에 섰거나 평가하는 사람한테 섰거나 대중 앞에 이렇게 섰을 경우에 여러분이 다 느끼시겠지만 심리적인 공포감, 심리적인 불안감이 이제 대표적인 어려움이 이런 거죠. 그렇죠. 근데 그런 부분까지 해결이 된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렇게 중요한 그 스피치 어떻게 발표를 해야 잘할 수 있는가요? 일단 크게는 3가지 정도의 비법이라면 비법이고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극복을 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. 그럼 이 3가지만 잘하면 이렇게 수상도 할 수 있고 스피치 트라우마도 없앨 수 있고 뭐 면접도 잘할 수 있다. 그럼 이렇게 엄청난 비법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? 네,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3가지의 발표를 잘하거나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인드셋을 좀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발성과 발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2가지의 가장 토대가 되는 호흡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3번째는요?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 첫 번째와 2번째가 잘 마무리되었을 때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킬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 스킬 너무 궁금해요. 네.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셋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감을 가진 요소 중에 하나가 발표를 할 때 복직만 떨린다고 생각을 하십니다.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저 무대에 올라가면은 떨리지 않고 발표를 잘 하는데 본인만 발표를 할 때 떨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발표를 하실 때 모두가 다 긴장을 한다는 거죠.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마음에 좀 위로감도 갖게 되고 심리적으로 좀 용기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.
그리고 마인드셋에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청중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내가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섬세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. 따라서 발표를 할 때 청중들이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은행이다. 네. 더 발표하실 때 필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앞에 섰을 때 너무 떨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일일이 보고 있을 거야 라는 부담은 가지 않고 돌맨이다. 네. 실제로 떨린다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시면 정말로 떨려가지고 네. 발표 자리를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. 성악에 이렇게 호흡법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스피치에도 중요한 줄 몰랐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실제로 발표를 좀 오래 하시거나 연설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호흡이 딸린다고 그러죠. 당연히 호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지럽기 시작하고 네. 심장이 이제 갑자기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? 일단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한꺼번에 호흡을 내뱉어버리는 안 좋은 습관이 있으셔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호흡을 한 이후에 숨을 내쉴 때 그 내쉬는 숨을 아주 작게 오래 내뱉으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호흡량이 좀 불안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호흡을 하세요.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내뱉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호흡량이 굉장히 가빠지고 반복해서 이제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경우는 이제 청중이 들을 때 불편한 거죠.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시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죠. 따라서 신뢰도를 높이거나 본인이 호흡을 좀 편안하게 쉬고 싶으시면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내뱉는데 대략 한 25초 이상을 뱉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호흡량도 안정이 되고 말씀하시는 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걸 이제 스피치를 할 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렇죠. 세 번째는요?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 좀 더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한 스킬을 가르쳐 드리는데 보통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공식이 있어요. 공식요. 그거 궁금한데요. 어떤 공식이에요?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렇게 얘기를 하십시오라고 일반화해서 정해놓은 법칙이 있는데